뇌 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좌뇌와 우뇌를 잇는 다리가 있어요. 뇌량이라 하는데요. 이 뇌량 절단 환자의 뇌를 직접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가 조화롭게 행동하는데 뇌량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뇌량 절단은 왜 하는지도 살펴봅시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량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공개할게요. 이 부위는 머리뼈를 덮고 있는 두피예요. 잠시 후 뇌량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뇌량입니다. 환자의 뇌량을 절단하는 시술을 할 것입니다. 이 뇌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 죽었다. 2. 머리가 2배로 좋아졌다. 3. 2개의 정신을 갖게 됐다. 답은 3번이에요. 뇌 반쪽이 각각 환자를 지배하게 되어서 2개의 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수술은 왜 할까요? 1960년대에 격렬한 발작으로 괴로워하던 간질 환자에게 행해졌어요. 간질이 뭡니까? 뇌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컴퓨터 앞에서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어요. 이건 왼쪽 운동중추 세포가 흥분하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그 뇌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한다면 제 손은 제 멋대로 마구 움직일 거예요. 이것이 간질 증세예요. 뇌세포의 과도한 흥분은 주변 세포로 물밀듯 퍼져가요. 마치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에게도 그 웃음이 전염되듯이 말입니다. 뇌세포가 모두 흥분한다면 온몸을 마구 떨 것이고 전신 대발작으로 의식을 잃어버릴 거예요. 약을 처방해서 환자의 간질 발작을 막고 있어요. 하지만 그 증세가 심해서 약을 먹어도 발작 증세가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환자의 뇌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간질 파장이 뇌 여러 부위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일련의 대수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중증 간질 환자의 뇌를 수술해 간질 발작을 억제하는 신기술을 개발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데이브. 이제 뇌령을 절개하기 시작할 거야. 이 극적인 수술에는 두뇌를 가운데에서 잘라 둘로 나누는 수술이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수술 후에 뇌의 한쪽에서만 간질 발작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세가 너무 심각했기에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에 매달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수술은 성공하는 편이었지만 간혹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의 경우가 그랬어요. 수술 뒤에 몸의 각 반쪽이 다른 사람인 양 행동했어요. 한 손은 아내를 때리려 했고 다른 손으로는 그걸 말리려 했어요. 왼손은 열심히 단추를 채우려 하는데 오른손은 도와주지 않아요. 이를 적극 방해하기도 했어요. 왼손은 단추를 구멍 안으로 넣으려 하고 오른손은 열심히 도로 빼내요. 이러다가 두 손이 엉키면서 서로 싸우기도 해요. 이 현상을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 합니다. 뇌량 절단으로 양손이 서로 돕지 않는 현상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서로의 행동을 적극 방해하는 걸까요?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참고할 사례가 있어요. 뇌량 앞쪽이 손상된 경우인데요. 전뇌동맥, 즉 뇌의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에요. 이 전뇌동맥, 혈관이 막혔을 때인데 실제로 뇌량만 선택적으로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앞쪽 전두엽이 함께 손상됩니다. 전두엽 손상으로 이 같은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걸로 추정돼요. 뇌량 절단 환자 증세를 관찰해 봤는데요. 우리가 조화롭게 행동하는데 뇌량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 수 있네요. 좌뇌와 우뇌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뇌량 절단의 다른 사례로 빅킷이에요.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면 한 팔은 입을 옷을 꺼내는데 다른 팔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어요. 바지를 입고 보니까 입은 바지 위에 또 다른 바지를 입었어요. 그녀 양손은 뇌의 절반으로부터 명령받아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 수술로 인해 둘로 분리된 두뇌의 각각 반쪽이 그녀를 지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개의 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비키가 옷을 입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알아요. 그래서 옷장을 열면 어떤 때는 한쪽 팔은 입을 옷을 꺼내들려고 하는데 다른 팔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은 바지를 입고 보니 내가 이미 다른 바지를 입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위에 또 입은 거예요. 나는 그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런 모습으로 밖에 나갈 수는 없었죠. 그녀의 양손은 각각 두뇌의 절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녀의 자아의식도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두뇌에 두 개의 정신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아의식이 두뇌의 어느 한쪽에만 존재한다면 비키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둘로 분리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뇌의 어느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바로 여기에 자아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아의식이란 두뇌 전체에 포함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쩌면 자아의식은 흰 개미무리들이 함께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의식 내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게요. 정리하면 뇌량 절단 후유증으로 비키는 뇌의 반쪽이 각각 그녀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녀 양손은 뇌의 절반으로부터 명령받았어요. 한 머리통 속에 두 개의 정신이 들어있는 셈이죠. 뇌량 절단술로 인한 외계인 손 증후군, 이를 보니까 소설 변신이 떠올라요. 히가시노 작품으로 주인공 주은이 뇌를 다쳐서 뇌 이식 수술 받는 게 소재가 돼요. 주는 도너, 즉 기증자의 뇌에 의해 잠식당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봅시다.